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시장인데요.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면서 아마 좀 우려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5월 초중순이면 시장이 저점을 잡는 것이 나올 거다. 제가 4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번 주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가 이제 5월 초중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쨌든 이 지난 거래일까지만 보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반등이 나올까? 라는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어쨌든 지난 그 주말을 앞두고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이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2,500에서 12,150까지 빠진 거니까 한 2-3%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안 나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 결국 다시 해석이 되면서 급락이 나와서 사실 목요일 같은 시장 요날이 마이너스 5% 빠졌던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4.99니까요. 장중엔 6%가 넘게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변동이 꽤 심한 것처럼 보인 건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살짝 저점이 깨진 정도고 한 2-3%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됐었죠. 5일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증시는 좀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6% 빠진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저점이 깨진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사실 좀 4월달 내내 좀 하락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3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힘들었던 시장이었고요. 5월달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걸 봤던 건데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또 많은 실망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요일장, 그러니까 목요일 밤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뭐 예상 밖의 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뭐 지금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 9일과 11일이 이번 주입니다. 시장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시장의 세 가지 악재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은 긴축이든 전쟁이든 봉쇄든 어쨌든 이 인플레로 다 기울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전망 11일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에 대한 전망을 해볼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냐. 원전 수소법이 통과했죠. UAM 일단은 또 독일이 결국은 LNG를 확대하면서 일단 요쪽에서 대응을 좀 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반응을 준비를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저는 이번 주에 9일, 11일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텐데 아마도 이제 좀 찐 바닥이라고 해야겠죠. 뭐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뭐 저점 나올 거예요 라고 어떤 단순한 전망 뭐 차트 보고 뭐 61선 지지받으니까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장을 보면 금요일에 우리 추가 하락이 나왔죠. 금요일 좀 반등이 있을 법도 했었는데 장중에는 금요일 시장도 보면 나스닥을 보면요. 뭐 장중에는 또 플러스권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는요. 근데 오후장에 또 꺾인 거죠. 오후장에 플러스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후장에 이제 고용지표 때문에 결국 좀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이것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슬슬 분명히 저점 잡을 거라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일단 목요일날 급락 나고 금요일까지 또 빠진 걸 좀 볼게요. 일단 목요일날 급락 나왔던 건 요거죠. 파월의 비줄기가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적인 발언이 다시 생각해보니 곱씹어보니까 지난 IMF, 그러니까 이 IMF 시대 말하는 게 아니고요. IMF 회의 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발언 때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75베이스 포인트만 안 나왔을 뿐이지 역시나 매파적이다. 예, 라고 해석이 되면서 그 전날은 요게 안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은 요것만 없었을 뿐이지 똑같은 매파적이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한 매파적이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FOMC의 결과는요, 그 다음날 재해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그런 적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인플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기술주가 빠졌고요. 예, 어쨌든 시장은 앞으로 있을 암시적인 정책 긴축 기조는 여전히 매우 매파적이다. 예, 이렇게 본 거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늦추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성장 둔화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거죠.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인플레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케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번 연도 첫 번 그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공식화했고요. 3월달에 올렸고, 예, 요번에 50베이스 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75를 올린 거죠. 75를요. QT 공식화했고요. 그러면서 6월달, 7월달까지 또 역시나 빅스텝. 예.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에 예, 그냥 한 번씩 올리는 것들. 예. 요런 걸로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6월달에 75 하는 거 아니냐, 파월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말과 1월 초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예. 결국은 인플레인데, 예. 이게 또 어젯밤에 왜 더 강해졌냐? 자, 뉴욕 증시는 4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 하락했다. 예. 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40만 명이었는데 42만 명 나왔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예,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역시나 인플레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긴축하지 않겠냐. 예,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예,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 FOMC 75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7%까지 확대가 되면서 어제 이제 10년물 금리 보시면 3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그랬고, 요게 이제 이 10년물 부채 금리를요, 이 후반대를 좀 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시장 예상을 빗나가고 지금 3을 넘어간 겁니다. 예. 다만, 자,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몇 가지 지표를 확인해 드리면, 10년물 부채금리가 올랐습니다만, 달러가 1.4를 터치만 했을 뿐이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다 환율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예, 일단 10년물 부채금리가 사실 3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급하게 올라가거나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3 위에서만 안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는 거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입점 후반대나 3에만 안착이 된다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달러 지수, 요거는 이제 그 6대 통화를 평균 낸 겁니다. 달러 지수는요. 요게 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부채금리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보시면 위안화가 금요일날 하루 또 올랐다가 빠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정되고 더 안 넘어가고 있죠. 요게 보시면 그때 급등 쫙 나왔다가 꺾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랐던 건데 지금은 아직 거길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환율 쪽에서 먼저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환율도 올라가면서 외국 매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엔화 같은 경우도요.
위안화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종목이 막 2배씩 3배씩 올라갑니다. 종목이. 예? 어떤 이유 같고요. 그거 더 간다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회귀합니다. 회귀합니다. 그죠? 대부분이요. 예. 뭐 3배 갔다 갈지 4배 갔다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2~3배 올라가면 회귀합니다. 지금이 그런 정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 엔화, 달러. 근데 어쨌든 지금 10년물 부채금리가 3을 넘었어도 6대 통화를 평균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안정되어 있고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 달러하고 엔화가 제일 큽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이 긴축 움직임에 있어서도 통화 흐름은 고점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걸로 확인되냐? 바로 11월 4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1월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발표 예정인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컨센이 8.1이에요 지금요. 전달에 8.5 나왔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8.5를 찍고 8.1로 빠지는 이야기는 인플레가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올라가서 막 9를 넘어 10을 넘어간다면 당연히 연준은 더욱더 긴축을 공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꺾이는 것을 본다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4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되고 나서 이제 어제니까 급등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3월달이. 그죠? 근데 4월달에는 원자재 값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제 컨센이 좀 낮아져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이 인플레 움직이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중국 봉쇄인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풀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4월 데이터는 인플레 고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쪽에서 먼저 이 어떤 인플레 고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본다면 예상대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적게 나온다면 시장은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 고점에 대한 신호는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시면 11일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 11일 데이터 발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9일은 뭐냐? 바로 내일인데 지금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이제 뭐 전쟁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간시설화에, 그러니까 지금 아조스탈의 이제 철강 공장인데 여기도 격전을 벌이고 있죠. 민간인 남한인데 지금 계속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뭐 비료, 식량 다 급등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번개보복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러시아가 서방을 경고하면서 지금 발트해에서 또 지금 대놓고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석탄, 원유, 가스 다 제재하고 있죠. 독일이 어쨌든 제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일날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승리 선언, 어떻게 보면 돈바스 승리 선언하면서 끝날 수 있다라는 이 엔드에 대해서 좀 기대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은 엔드가 아니라 승리 선언이 아니라 전쟁 선포할 수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9일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11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우려했던 것은 원래는 돈바스에서 승리 선포하면서 끝내는 거였고, 지난 주말까지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선포였고, 해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뭐 특별 군사작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쟁이다라고 해놓은 거였는데, 지금 어쨌든 새롭게 발표된 거 보면은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2차 대전 전승절 행사 계획이 없다. 지금 마리우폴 도심을 정리하면서 승리 행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뭐 행사하면서 뭐 전쟁 선포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승절 행사를 위해 마리우폴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어떤 공식 대표단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솔직히 아니다라는 건 또 안 했어요. 알려진 바 없고 아는 게 없다. 어쨌든 이 도시에서 올해 전승절 기념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알다시피 불가능하다. 때가 되면 대규모 기념 행사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어쨌든 전쟁 선포하는 게 좀 약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푸틴은 이제 완전한 미치광이 전략이다라고 해서 지금 전승절에 최후 통첩할 거다라고 얘기는 또 나온 건데 주변인들의 이야기예요. 푸틴의 전 연설 비서관 주장에 따르면 푸틴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완전한 광인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친놈하고는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하길 바라는 뭐 그런 뭐 내용들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나약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전쟁을 끝내는 추가 필요하다라면서 전승전에 뭔가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푸틴의 적들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사다. 이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푸틴은 정치적 패배를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또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솔직히 반반입니다. 내일은요. 근데 뭐 전쟁 선포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전쟁 선포로 간다면은 계엄령이 또 그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푸틴한테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년간 전쟁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 좀 넘어간다면 어쨌든 11일 날에 있을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저점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어쨌든 아직까지 그 답이 나온 건 없고요. 뭔가 시장이 확 올라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장이 빠지면 항상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도 그랬어요. 그죠? 나스닥이 3% 넘게 올랐다가 거의 5% 빠지다 보니까 그 빠지는 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또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만 지나고 보면은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거. 물론 당장 올라간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거의 20년 동안 주식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 생각하더라도요. 1998년도에 IMF 때도 그랬죠. 세상이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부자가 됐고, 이때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주식 팔고 다 판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 이번 하락장에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게 이거고요. 뭐 제가 겪었던 건 2007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그 다음에 또 2011년도에 유럽의 디폴트 사태, 그리고 당장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만 하더라도 생판 처음 보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 줄 알았지만은 그때만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중국 봉쇄만 풀리더라도 V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중국 봉쇄만 풀려도 V자 반등 가능하고요. 최소한 이번 주 소비자 물가 발표 후에 저점은 나올 것이고, 전쟁만 끝나면 무조건 급등인데 솔직히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다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주식을 사면서 준비를 하지 못할 망정 갖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가셔야 되는 거지, 당장 한참만 보고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셔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수소법도 통과했고요. 이번 주에 UAM 본격화되고 있고, 독일은 지금 LNG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정량을 좀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우라늄까지 이제 러시아를 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우라늄, 독일은 가스 정조준에서 러시아 에너지 금수 한 단계 더 조인다. 미국 에너지 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 우라늄 수입금 전략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해서 우라늄까지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원전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원전이.
그죠? 국정과제에서 탈원전 세 번째 국정과제 선정되면서 민간시장 중심경제 천명되고 있고요. 인수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패권 경쟁 격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엄중 상황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원전을 또 강화시키고 있고, 그죠? 지금 미국은 러시아 우라늄 금수 검토하면서 푸틴에게 자금을 보내서 안 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종료가 되면서 위안위가 이제 임계를 허용하면서요. 지금 이제 오늘 발전되게 됐고 10일날 100% 출력 조달 예정한다. 그리고 지금 해외수 거점 해운간 10곳에서 15곳 지정한다라고 하면서 문정부 탈원전 폐기, 예, 액션 플랜 문건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소형원전 개발에 5,800억 투자, 한미 원전 동맹 에너지 외교 강화.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예. 원전과도 발목 잡는다 비판받은 원안이 대통령 수석으로 갔다. 여기도 이제 지금 아예 바뀌었죠, 상황이. 예. 그래서 일단 원전 쪽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전 쪽.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테마 쪽보다는 이제 좀 중대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한전 기술이 일단 좀 제일 빠르게, 예, 올라와주고 있고요.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두 개가 아마 이제 투탑이 될 거예요. 예. 물론 개별주에서 우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진도.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주에서 서전 기전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서전 기전이. 예. 그래서 이 원전 쪽에서는 이쪽 종목들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수소법 통과, 청정 수소 인증,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골자라는 수소법 개정안 수소 가결했다라고 해서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대규모 수소 수요처인 수소 발전이 본격 도입돼서 수소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효성첨단 소재예요. 예, 저점에서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얘 움직이면서 개별주로 급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얘 움직이면서 개별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거, 바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계속 가담한다 하는데요. 근데 얘는 이제 뭐 변동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소 쪽에서는 일단은 효성첨단 수소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효성첨단 소재. 철강도 후파카 협상 결국 인상으로 갖다 잡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전쟁 상황에서는 또 이 철판값 철강 가격이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제강, 동일제강, 한일철강 말씀을 드렸고, 자, 독일도 에너지 위기에 LNG 확대 추진한다. 독일이 LNG 추진하는 건 상당히 큰 겁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기회다. 예, 독일도 지금 LNG 터미널 2곳 건설 추진한다. 현대는 지금 폴란드 통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예, 지금 뭐 그리스, 폴란드 다 LNG 또 터미널 확대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최대 수혜주가 뭡니까? 예,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많이 말씀드렸죠. STX 엔진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HMM, 페노션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 시황 상당히 좋아지겠죠. 해운 시황 좋아지면서, 예, STX 엔진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제가 볼 때 이거 넘어갑니다. STX 엔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보시면은 5월 5일 기준, 예, 4,800명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4,700명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빠졌던 것도 보시면요, 지금 뭐 CATL이 급락했었습니다만 다 올라왔어요, 얘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이 ADR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미국과의 마찰도 있었는데 요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중국 봉쇄가 풀릴 수 있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예. 장 초반 급락하면서 3천이 좀 위태했던 건데, 이 시진핑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제로 코로나 고수를 해라,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이건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5월만 잘 넘기면 중국은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봉쇄로 지금 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정리를 좀 요것만 좀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긴축 전쟁 봉쇄에서 전쟁은 그래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예, 내일 전승절 기념해서 이제 뭐 어떤 전쟁 선포만 안 하면 긴축은 11일이 데이터가 나오는 날, 중국 봉쇄는 아직까지 뭐가 나올 수는 없지만 5월 5일 어제 것도 4,700여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데이터만 봤을 때 어쨌든 중국도 나아지고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세계 악재가 다 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다 풀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풀릴 것을 기대하고 살살 돌아가는 과정이 요번 주에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UAM. 지금 UAM 한일전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 오사카 박람회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제품을 좀 보여줬고, 한국은 지금 서울 에어택시 말하는 건데, 대한항공도 지금 무인항공 기술로 UAM 상업 박차를 가한다라고 해서, 대한항공도 금일은 좀 올랐죠? 뭐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인항공기 통합 관제 시스템 기술로 UAM 교통관리 체계 또한 개발 중에 있고, 플라잉카 정거장 짓고 관광상업까지 해서 지금 많은 건설업계가 UAM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UAM 바람이 상당히 크게 불고 있습니다. 예. 자, 네온테크 말씀드렸죠? 물론 베셀, 파이버 프로 이런 것들 있지만 많이 올라갔고, 네온테크 아직 안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11일이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저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일 웹젠, 그 다음날 NHN, 수요일날 위메이드 실적 발표 있는데요. 펄어비스, 크래프톤, 네오이즈, 예. 게임주들 이번 주에 다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게임에 대한 실적 컨센은 완전 뭐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기대도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만 좀 내줘도 급반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9일, 11일이 분수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쟁에 대한 부분도 분수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날 긴축에 대한 부분,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분수를 낼 수 있는 건데,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 그 힘을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45만 대 추가 생산하겠다. 상하이 제2공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SK온 포드, 얘네 합작사 이 글로벌 SK가 또 다음 달 대규모 배터리 공장 구축을 위한 공정 장비업체 선정 작업 돌입하거든요. 예, 이건 뭐예요? 엔캠이에요, 엔캠.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꽤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월달에 외국인이 6조 원 매도했고요. 우리나라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엄청난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요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지난 달만 18조, 예. 1월 4일까지 보시면 58조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빈집이란 얘기, 신흥 증시가 빈집이란 얘기입니다. 신흥 증시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외국인 살려면은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 건데,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아까 제가 비교시켜드렸죠. 테마주가 2배 3배 올라가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2배 3배 올라가서 뭐 3배 4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휘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 전쟁, 중국 봉쇄, 예. 이 중단기적인 영역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중국 봉쇄가 풀리면,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예. 요런 것 어쨌든 최근 인플레 원인 아닙니까? 예.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제가 뭐 내일 꺾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 조만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빈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빈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기 때문에요. 절대 지금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항상 그런 구간에서 뭐 이런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IMF 때 다 팔아가지고 다 거짓됐죠.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오히려 매수해서 부자가 됐고, 뭐 서프라임 때
당장 재작년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매수해서 돈 많이 벌었고요. 예. 잘하는 사람들은요.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기사 보면서 무서워서 다 매도하고 팔아 제꼈더니 지금은 더 힘들어져 있습니다. 예. 제 말 들으시고요. 우리 VIP 회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대응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실수하기 딱 좋은 시장이고요. 누구나 힘들어서 다 나가 떨어지기 쉬운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게 뭐 하루가 될지 며칠이 될지 또는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은 언제나 우상했고요. 언제나 살아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들만 잘 확인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내가 시장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시장 돌아설 땐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장의 내용들을 딱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겁나지 않으려면, 내가 똑똑하게 시장 대응하려면 이런 데이터들, 내용들을 알아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누구 하나가 차트 보여주면서 더 빠집니다. 급락 나와요. 겁주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고요. 실제 기사들 보면은 진짜 뭐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사만 나와있다 보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고 시장의 이런 흐름들 보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또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종목도 확인하면서 지금 시장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VIP 회원님도 이번주 제가 어쨌든 전략도 잘 짜놨으니까요,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